주식인도 불능과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인도 집행불능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배경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투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주식을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를 졌지만 이후 주식 인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주식 6만 주와 2만 주를 각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금전으로 포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 과정에서 주식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집행불능과 손해배상. 집행불능이란 말 그대로 원고가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상적 급부,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집행불능 후 주식을 임의로 이체하였더라도 이미 집행불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행불능 후 원고가 주식을 이체한 시점에서 그 주식의 가치는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금전 배상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 선택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래적 급부, 즉 주식을 인도할 의무와 그 대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적 급부 사이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본래적 급부를 임의로 제공하더라도 집행불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주식가치 하락과 권리남용 논란.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시세가 하락한 후에 금전 배상을 요구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집행불능 상태에서 주식을 인도하지 못한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권리남용이 아닌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우선되며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 사이에서 채권자의 선택권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번 판결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